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또 바쁜 시간에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EBS 영어 강사이자 인천, 현재는 국제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승희라고 합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등 강의 잘 들으셨죠? 사실 이제 오늘 좀 편안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거 라이브입니다. 라이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주시는 것들 제가 옆에서 다 보고 있고요. 요 댓글 보면서 또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을 다 답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 설명에는 서울론과 함께하는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또 있습니다. 아주 제가 또 열심히 자료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연 관련된 자료는 서울런 홈페이지 검색하셔가지고요. 공지사항 가시면은 거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사실 이 강연 내용보다도 거기에 제가 정말 많은 내용을 넣어놨고 링크 같은 것들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 꼭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네, 서울 사람 아니어도 다 여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강의 마지막에는 제가 또 사전 질문 이렇게 5분 답을 해드릴 거고 또 선물도 드릴 거니까요. 당연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실 거고요. 초등 강의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혹시 초등 강의 안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초등 강의도 들어보시고,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들었고, 오늘 이 또 중등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힘들게 오셨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중학생을 위한 1등급 영어 학습법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일단 또 뭐 저를 잘 아는 분들도 보니까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근데 또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저는 초등생 아빠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아까 들었습니다. 우리 또 안 선생님 강의를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중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인천국제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뭐 입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EBS에서 고3 강의, 수능 강의를 또 대표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초, 중, 고를 제가 다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안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는 초등에서 이제 학습 결손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이 초등에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개념이 비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요. 당연하지만 중학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너무 잘하고 있을 때에는 뭐 이렇게 강의를 또 잘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뭔가 걱정되고 불안한 분들이 지금 강의를 많이 한꺼번에 하고 계시잖아요. 초등에서 뭔가 좀 늦었다 싶고 뭔가 결손이 있다 싶으시면은 중학에서 확실하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교를 이미 들어가죠. 3월이 됩니다. 고1로서 3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많은 것들이 결정돼 있어요. 4월 되면 바로 시험 보거든요. 중간고사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 내가 등급이 많이 낮거나 이래 버리면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고1 4월에 결정된 게 아니죠. 이미 초등에서 그리고 중등에서 누적된 결과가 고등학교 때 딱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아차 싶어버리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저랑 강의 많이 이렇게 들은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에서 정말 승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댓글로 양복 사신 거 입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이거 양복 샀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부하느라 이런 옷 안 입지 않습니까? 네,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백화점에서 옷 산 거는 진짜로 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 인생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오늘은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 해드릴 거고, 사실 고등학교에 특화된 이야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한정현 쌤이랑 같이 나눌 겁니다. 또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죠? 예, 저도 집 가면서 들을 겁니다. 자, 그리고 2교시는요, 중학교에서 만들어내는 2가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어 1등급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 얘기들 할 거고, 제가 이제 시선이 잠깐 돌아가는 건 여러분들 댓글을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중간중간에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입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저도 이제 초등학부모지만
초등에서 중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학생 학부모님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잘 못 챙깁니다. 저도요, 야,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학교에 있다 보면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몇 반인지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는 막 그런 생각했어요. 아, 아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가? 반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학년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어제 막 학부모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저희 아들도 초등학생입니다. 몇 학년이냐면 하다가 이게 3학년인가 2학년인가 헷갈리는 겁니다. 사는 게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부터 한 30분만이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팍팍 떨어진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중학교까지는 잘 해왔는데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나는 아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빠들은 왜 그래요? 이런 댓글이 있네요. 네, 제가 학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성해야죠. 자랑 아닙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아까 그 초등부 강의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고등학교 가면 성적 떨어지는 거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 체제고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체제 아닙니까? 요 시스템 차이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되게 웃긴 게요. 사람이 환경을 못 이긴다라는 게 자, 똑같은 하루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까요? 오늘이 수요일이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피곤합니다. 가장 피곤한 날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하루인데요. 오늘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게요, 환경이 사람을 참 좌우합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라는 시스템 안에 아이들이 있고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뭡니까? 어떤 점수만 넘으면 다 좋은 등급을 받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90점 넘으면 전부 다 A등급을 받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죠. 근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나는 1등급을 못 받습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여기 또 들어온 분들은 교육에 관심 많으시니까 고등학교 1등급 4%입니다. 100명 중에 4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나보다 너무 잘하는 4명의 친구들이 있으면은 내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댓글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현실이라서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요. 예,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현실이 싫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한 채로 또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A등급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중학교 A등급은 우리 전체 전교생 중에서 A등급을 얼마나 줄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A등급을 주는 비율이 제각각이에요.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학교 알림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요. 뭐 너무 뭐 긴장하실 필요 없고 이거 제가 그 서울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그 다운로드 자료에다가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넣어놨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학교 알림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중학교에 A등급을 얼마나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 학교 알림이 거를 그대로 캡처한 거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는요, 중학교입니다. 46.9%가 A등급을 받습니다. 그럼 뭔 소리입니까? 약 절반 아닙니까? 그 학교는 전교생의 약 절반이 A등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가 어쨌든 A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최고 등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영어를 꽤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환경이 그렇게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오른쪽에 크게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정승익이라는 중학생이 46%로 A등급을 받고 있었다면 이 아이가 그 성적 그대로, 그 실력 그대로 고등학교 가면은 몇 등급이냐? 영어 같은 경우에 46%면은 5등급이에요. 5등급. 자, 이거 따라간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등급은 4%까지입니다. 2등급은 11%까지입니다. 3등급은 23%까지, 4등급은 40%까지입니다. 그러면은 46%라면은 40%를 넘어버렸죠. 그러면 이 학생은 5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점 몇 등급을 받게 돼요. 4점 뭐. 이 정도의 등급을 받게 될 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5등급, 6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황당하죠. 왜냐면 A등급이면은 못해도 고등학교 가면은 한 1, 2등급 안에는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도 당황하고 가정에서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게 이제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우리는 이제 다 공유를 했죠. 그러면 이 A등급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고등학교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을 짜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를 내가 A등급이니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서울입니다. 서울의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 부산 사람 아닙니까? 또 아는 분들 많이 아시죠? 부산 토박인데 그래서 서울 올 때마다 좀 신기하고 그래요. 여기도 지금 촬영한 곳이 서울인데 서울 올 때마다 야 여기가 서울이구나 라고 해서 오거든요. 인서울. 참 이 말이 2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져야 참 좋은데 이게 사실 대학 서열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대학 서열인데 이게 사라지는 사회를 꿈꾸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게도 이거를 없애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대학의 서울에 있는 대학들, 그것도 정시 성적상으로 상위권의 대학들 한 15개 대학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인서울 대학이라고 하고 이게 참 현실적인 얘기기도 하고 가슴 아픈 얘기기도 한데 자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한번 잘해보고자 모였으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공부를 한번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인서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초중등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가 중학이랑 고등의 이 평가 시스템 차이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A등급을 줄줄줄줄 받아오면은 중학에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시고요. 우리 아이의 실제 경쟁력을 잘 모르시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인서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세요. 제가 이거는 지금 중등 강의를 진행하지만 사실은 저는 고3 전문입니다. 입시 전문가로서 다른 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저의 주력 강의는 수능 강의고 입시입니다. 그래서 이 인서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로 사실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세요. 일단 1등급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1등급을 받아야 인서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등급이 이제 4%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한 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한 세대가 그에 태어난 아이들이 40만 명 정도가 돼요. 해에 따라서 조금씩 줄고 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뷰티풀우님, 드디어 매운맛이 나오죠. 맞아요. 매운맛 나옵니다. 근데 긍정적이고 좋은 소리 하면은 다들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망하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다 살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정말 잘해서 가정이 평화롭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등급이 얼마나 어려우냐? 공교롭게도 어제 저희 학교에 국제고등학교의 학부모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이런 특목고의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오셨죠. 저는 그분들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우수합니다. 하지만 인서울은 어렵습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왜? 우리가 스카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쳐봤자 2% 조금 넘습니다. 서울대가 전체 그 수험생의 한 1%가 안 돼요. 고대, 연대 해봤자 그것도 한 1% 수준입니다. 그거 다 합쳐봤자 3%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들을 다 더해봤자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닙니다. 스카이라고 한다면은 뭐 전체의 한 3% 안에 들겠다라는 거고요. 2, 3% 수준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과에 따라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요. 뭐 스카이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 서강대, 성균관대도 좋아, 뭐 중앙대도 좋아, 한양대도 좋아 이러시죠. 그거 다 합쳐봤자 6, 7% 수준밖에 안 됩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6, 7%. 전체 수험생의 6, 7%.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의 입학 정원의 20%는 요즘 재수생 몫입니다. N수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전국의 특목고 자사고가 한 5%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중학에서 한번 선발된 아이들이 전체 5%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도 있고요. 재수생들도 있고요. N수생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중에서 우리가 6% 안에 들겠다. 그냥 실제로 6%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다면 그 아이가 대학에 인서울을 하고 싶다면 실제로 6, 7%가 아닙니다. N수생 자리 떼주고 나고요. 그리고 또 특목고 자사고에서 잘하는 애들 자리 내주고 나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서 인문계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랑 경쟁을 한다 치면은 실제로 이 아이들은 그래서 1등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시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요, 인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합격이 아닙니다. 지원을 하려면 내신이 1자를 달아야 돼요. 1점 뭐가 돼야 됩니다. 합격 사례는 2, 3도 있어요. 근데 이게 1자를 달아야 됩니다. 4%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과목에서 4%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 인서울이 진짜 어렵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학에서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만큼 이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좀 보듬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또 말씀드릴 부분이요. 이제 인서울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인서울이라고 하는 길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험한 길을 과연 갈 것인가? 이거는 부모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로 여길 가고 싶은가? 꼭 필요한가? 이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 어떤 현실 감각이 없이 그래 뭐 기왕이면 서울에서 생활하면 재밌지 않겠느냐 대학을 뭐 거기는 재밌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시밭길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하루 종일 공부해도 모자랍니다. 왜? 그런 아이들끼리 공부하니까요. 주말이요? 없어요. 토요일, 요일엔 쉬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토요일, 요일에도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과 경쟁하니까요. 되게 좀 답답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꼭 하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나의 목표는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가를 꼭 중학쯤에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부터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 해보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동기가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 그 힘든 생활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옆에서 달리면요, 나도 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든데 옆에서 뛰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그만 뛰고 싶은데 또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동기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어야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버티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좀 답답한 얘기는 좀 이제 멀리 하고요. 이 답답한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초등이고 중등 부모님들 많이 오셨을 겁니다. 공부 방법이 아니라 공부 습관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고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아, 우리 아이가 맞아요. 지금 댓글처럼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우리 아이가 뭔가 공부는 안 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고 맨날 할 것만 하고 이게 답답하시죠? 그러면은 초등이라면 정말 이 강의 잘 들어오셨고요.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 전이라면은 충분히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공부법은 세상에 다 널려 있어요. 서점에 가서 서울대생의 공부법 또는 뭐 어떤 성공한 분들의 변호사분의 뭐의 공부법, 공부법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 다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되죠? 실천을 못 하잖아요. 공부법은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갔대요. 그렇게 해서 하버드를 갔대요. 근데 실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습관이라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습관이란 걸 저는 뻔하게 좀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습관자가 들어간 책들은 다 읽었거든요. 세상에 있는 거. 왜냐면은 저는 이제 초중등에서 습관이라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 방법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또 제가 맨날 하는 얘기라서 저의 강의를 열심히 들은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이거 외국 책입니다. 제 책이 아니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는 가장 좀 와닿았던 책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세 가지가 있어야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쉽게 풀어볼게요. 어제요. 제가 밤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중요한 서울론 강의를 앞두고 밤에 자기 전에 호두과자를 한 10알을 먹었습니다. 학부모 총회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밤에 왔는데 아 내일은 좀 강의 있으니까는 좀 안 먹고 자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먹어버렸어. 호두과자를 먹었죠. 밤 12시에. 자, 이 행동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동기가 있죠.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은 그 행동을 얼마나 수월하게 할 수 있냐라는 그 능력입니다. 이건 호두과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 뭐가 어려워요? 능력 면에서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마지막 자극. 이 자극은 호두과자가 마침 주방에 있더라고요. 그게 없었다면 안 먹었을 텐데 거기서 느껴지는 자극을 바탕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먹은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 안 통하는 거 아시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공부라는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 동기라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실체가 없는 것 같고 약하게 느껴지지만 아니요. 저는 이게 단련되면 정말 가장 세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돈이 누가 제일 많죠? 뭐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돈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죠.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어요. 왜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동기가 있잖아요. 이걸 꼭 성공해서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라는 자기만의 인생의 동기가 엄청 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동기라는 거는 시작은 제일 약해요. 근데 마지막에 단련되면 가장 세지는 건데 이건 항상 생각은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초중등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동기를 동기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능력으로 넘어가 보죠. 능력이라는 거는 요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공부가 수월하게 일어나야 돼요. 집이 딱 들어갔을 때, 이 책상에 앉았을 때 공부가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집이 더럽잖아요? 그럼 청소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꼭 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예 깨끗하면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 더러워, 지저분해, 막 책 쌓여 있고 막 옷도 널브러져 있으면은 공부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자극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조은정님이 물어봐요. 공부를 하고 싶게끔 하는 자극이 무엇인가? 자, 요거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자극은 제거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유도하는 자극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딱 예대로 드릴게요. 공부를 방해하는 자극 바로 이거죠. 이거 스마트폰. 요거 옆에 딱 놔두지 않습니까? 공부 되겠습니까? 물론 합리화할 수 있죠. 필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공부를 방해하는 자극이죠. 그럼 공부에 도움되는 자극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딱 말씀드릴까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책 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그 자극을 받으면 우리 아이는 그냥 원래 사람은 공부하는 거구나. 늘 저렇게 책을 가까이 하는 거구나. 라는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실 서울대를 보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특별히 하신 게 없어요. 인터뷰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하신 게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분명히 공부하셨어요. 책 좋아하시거나 매일 TV 보시고 스마트폰 하시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공부만 강요하고 아이에게 학원만 강요한 가정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됐나요? 아하, 좀 쉽으시죠?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가정 환경 조금 공부에 적합하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에 방해된 자가 한번 둘러보세요. 이건 상식으로 우리 성인들은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요게 방해가 되겠네. 아, 저런 게 방해되겠네. TV만 보는 아빠 방해죠. 애들은 방에 몰아넣고 아빠가 저 마루에서 TV만 봐요. 공부에 방해되는 자극이죠. 그리고 공부에 도움되는 자극들. 정말로 진심으로 좀 독서도 하시고요.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근데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쉬지도 못해? 그럴 거면 욕심을 안 부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껏 쉬면서 우리 아이는 인서울 해라. 1% 안에, 아니, 1등급 안에 들어라. 스카이면 거의 1, 2% 아닙니까? 거기 들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욕심이 있다면 솔직히 저도 부모잖아요. 저도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저는 억지로 신문 봐요. 우리 아들이 아직은 이걸 인지를 못하겠지. 억지로 지금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야, 아들아. 아빠는 진심으로 아빠를 위해서 또 세상을 알고자 신문을 너 옆에서 항상 보는 거란다. 거실에서 그것도. 굳이 아빠 방에서 보지 않고 거실에서 이게 신문 보는 거다. 또는 책 볼 때 막 줄치면서 봅니다. 이게 독서라는 거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리합니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부법과 좋은 교재와 좋은 강좌 그게 세상에 없습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가 없는 거죠?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봅시다. 자, 공부를 위한 환경 좀 만듭시다. 우리 가정 둘러보세요. 딱 집에 왔을 때 우리 아이가 공부가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 실천 가능한 계획 짜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한 계획 짜면은 이거는 실천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아이가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중에서 시키세요. 해보라 그러세요. 실패를 만드세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기도 좀 유지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가요, 몇 살이냐고요?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라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10살이라서 다 아는 나이인데 미안합니다. 네, 아빠 이렇게 일하고 있다, 아들아. 자, 의대에서는 누가 1등 할까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공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는 공부머리가 없다,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면에서는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수재들만 다 모여있고 전교 1등만 다 모은 의대에서는 누가 1등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또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등 한대요. 너무나도 진리 아닙니까? 이들은요, 하루 종일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엉덩이 3번 뗄 때 얘가 엉덩이 1번 떼잖아요. 얘가 이긴대요. 의자에서 한 번이라도 덜 일어난 사람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아는 겁니다. 뭐 대단한 뭔가 공부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걸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누가 못하냐? 중위권이 인정을 안 합니다. 나 한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아니라 공부법이나 내가 듣는 인간 강사나 우리 가정이나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다? 나보다 남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의대생들은 심플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쵸? 자, 3교시로 갑니다. 이제요,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인서울은 참으로 힘들다. 그래서 중학에서부터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정말 힘든 길입니다. 달콤한 길이 아니에요. 뭐 서울에서 대학 생활하면은 즐겁다는 거는 내가 진짜 힘든 과정을 거쳤을 때 따라오는 조그만 보상이고, 앞으로 뒤따라오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뭐 커리어 같은 경우에도 진짜 힘들게 살았을 때 따라오는 조그만 보상 같은 거지, 그 길이 절대로 달콤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런 결심을
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 선택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가정에서 그래도 부모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초등, 중등에서 일단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자. 공부는 아이가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엄마 아빠가 1등급 못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아이가 공부해서 가는 것이고 의대도 아이가 공부해서 가는 거지 엄마 아빠가 공부를 중학, 고등에서 봐줄 수가 없잖아요. 초등 고학년만 돼도 못 봐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죠. 공부 습관 형성 그리고 믿어주기입니다. 따뜻하게. 딱 요거 되면은 아이가 잘합니다. 공부 잘했던 가정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의외로 엄마 아빠가 대단히 애들을 들들 볶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엄마 아빠도 좀 책도 많이 보시고요. 공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일단은 면학 분위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사실 특별히 달달 볶을 이유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아이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슬럼프 봤을 때도 괜찮다 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근데 이 아이가 그렇다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믿어주니까 난 막 살아야 되겠다? 절대 아닌 거죠. 오히려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믿어주는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내 진짜 효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적이죠. 이게 이상적이고요. 이 반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잔소리, 달달 볶는 거, 화내는 거 절대 안 통합니다. 그거는 100% 오답이에요. 정답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도 이건 100% 오답입니다. 아까 우리 안 선생님 강의하셨지만 초등에서 고학년 되면 화 많이 내시죠? 안 낼 수가 없죠. 저도 인간입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게 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공부 안 하고요. 엄마 아빠 보기 싫어서 공부 안 하고요. 반항심에 공부 안 합니다. 끝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중학에 가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잔소리하죠. 험한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험한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도 안 통하니까 나옵니다. 그거는 100% 오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상적으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자, 3교시로 가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참 좋은 건데요. 자, 인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다 영어를 바탕으로 커리어에 한 단계 점프를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또 봉준호 감독님의 통역을 맡았던 샤론 채,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RM, 싸이, 손흥민 선수 다 영어를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열심히요. 그랬더니 자기의 커리어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셨던 분이죠. 싸이 같은 분들은 약간 좀 요즘 세대들을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이제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을 때 싸이가 옛날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버클리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어를 좀 익혔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강남스타일의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토크쇼도 출연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독일 있을 때는 독일어를 잘했어요. 토트넘으로 옮길 때 이게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뭐 영어를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배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되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했는데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영어를 꽤 잘하시죠. 그래서 가서 또 잘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영어를 바탕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아주 잘 이어나가신 케이스입니다. 영어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는요, 다들 공감하십니까? 기회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Connecting the dots, 점을 이어준다. 인생은 점과 점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요, 중학생들도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가 수능 이야기인데요. 아이고,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영어 좋아하는 친구들 못 이겨요. 영어를 내가 나중에 한번 써야지. 뭔가 내가 나중에 할 때 영어는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하면서 영어를 재밌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에 필요한 거 좀 알려드릴까요? 지금 중학에서는요, 자, 말씀드립니다. 교과서 위주의 내신에서 받은 A등급을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수능을 슬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자, 이거 풀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걸 풀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 뭡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하지만 단어죠. 단어 모르면은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죠. 당연하지만 시험지가 꼼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 암기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해볼까요? 왜냐하면 본질은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방법은 사실 이런 거는요, 제가 서울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 넣어놨습니다. 좋은 교재, 좋은 강좌 다 넣어놨고 방법도 더 정확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냐가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은요, 그래도 빠르게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단어 암기 하셔야 되고요. 단어 암기는 제가 늘 예로 드는 거, 우리 학교의 급식 메뉴 3가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생각나는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일 많이 나와서 반복됐던 거 또는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는요,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반복적으로 외우거나 자극적으로 재밌게 외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가져왔습니다. 근데 수능 기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deteriorate, 악화시키다.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악화시키다라고 외우면 그럼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위에 봤더니 deteriorate the quality, 질을 악화시킨대. 어떤 질을 악화시킨다. 괜찮고 하나 더 붙여가지고 교육의 질을 악화시킨다. 얘는 더 괜찮죠.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면서 중학이라면 일단 단어책에 이렇게 된 걸 외우셔야 되고요. 중학이라면은 검색해 보는 겁니다. 구글 같은 데다가요, 이 단어를 검색해봐요. 그러면 이 단어가 실제로 뉴스 같은 데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뭐 안전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던가 그런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단어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재미가 있죠. 그때 머리에 쏙 들어오고, 지금 벌써 우리 똑똑한 부모님들은 이 단어 왠지 기억될 것만 같아, 이런 느낌 드시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말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deteriorate 악화시키다, deteriorate 악화시키다, 이거 100번, 1000번 써도 기억 안 납니다. 자, 그리고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딱 정리해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진으로 찍듯이 요 한 장면 기억해 주세요. 하루에 30개씩 6개월. 일단 중학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대비하신다면은 수능 기출 단어장 이용하시고 중등 단어도 따로 있죠. 중등 단어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 속에서, 문장 속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단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요, 그 부분이 문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the ability가 능력이고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수식해 줘야 되거든요. 우선시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문법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법이 문장 안에서 활용해야 되죠. 이게요, 긴 문장 해석을 위한 필수입니다. 중학에서 고등 가면서 문장 어려워지거든요. 기초문법 필수고요. 구문학습까지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구문이라 그래서 제가 또 서울론 홈페이지에 주요 교재와 강좌들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고등학교 가서도 늦지 않지만 맛만 보여드릴까요? 이게 다 되면은 여러분 수능은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 오답률 1위 문제거든요. 우리 이거 30초 만에 풀어볼게요. 순서를 잡으래요. A, B, C를. 무려 오답률 1위 문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자, 주어진 걸 읽은 다음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주어진 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요, C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C번으로 가면은 마지막에 제가 the got에 표시해놨죠. 그 신들이 A번에 있는 they입니다. 그들. 그리고 A번의 마지막에 있는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 그 전체 원시 공동체가 B번에 있는 그런 사회들입니다. 이 표시가 다 돼 있죠. 이 근거 바탕으로 정답은 C, A, B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오셔가지고요, 또 제 강의 들으시면은 무료로 EBS에서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 제가 사막 그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서울 같은 걸 목표로 하신다면 그 길이 정말 사막과도 같이 퍽퍽한 길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막길을 애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드라이기로 더 건조시키고 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쓰러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쳐요. 어디가? 마음이 다쳐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사실 특목고에도 오래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마음 다친 애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이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들이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 똑바로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제가 또 부모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상에서 만나면 좋겠는데 그것은 꼭 인서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 이 여정을 잘 끝낸 그런 가정을 뜻하는 거고요. 제가 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튜브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함께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하는 시간을 이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흥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로를 아직 못 정했을 때 어떤 과목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흥미를 찾는 방법이요. 근데 일단 공부는요, 힘들어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뭐 인정이라던가 칭찬이 달콤한 거지. 아니, 남들 놀 때 내가 공부하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이거는 공부하기 힘든다면은 뭔가 내가 동기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진로 고민을 하는 아주 똑똑한 학생인데 진로는요, 여러분들 고등학생들도 잘 몰라요. 근데 대신에 우리 초중등이라면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진로가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PD가 되겠다. 나는 교사가 되겠다. 그건 진로가 아닙니다. 진로의 출발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좋아합니까? 먹을 거 뭐 좋아해요? 무슨 색깔 좋아해요? 뭐 할 때 행복해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전 싫어해요. 전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진로의 시작이 됩니다. 아니, 저같이 여행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뭐 여행 작가라든가 PD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아주 사소한 신호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중등에서 이 진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중등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요. 초중등에서 애들한테 다 시켜보셔야 돼요. 김밥도 말아보라고 하고요. 청소도 시켜보시고요. 뭐든지 시키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신호를 느낍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방 안에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잖아요. 그럼 아무 경험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 경험은 전부 다 간접 경험 아닙니까? 책 속으로 만나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시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질문 드리셨습니다. 이 숙제를 효과적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요. 이거 어차피 익명이니까 제가 좀 이 팩트 위주로 좀 갈게요. 숙제가 버겁게 느껴지고 숙제를 너무 하기 싫고 숙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미 내가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고 정말 내가 목표가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충분히 참으면서 갈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이건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는 친구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이 든다면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정말 동기가 있는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 애매하게 좀 숙제도 좀 하기 싫고 주말에는 좀 놀고 싶고 시험 기간 끝나면은 뭐 이렇게 노래도 좀 부르고 뭐 게임도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은 경쟁에서 일단 탈락이에요. 왜? 24시간 365일 3년간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이런 경쟁이거든요. 좀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근데 나는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뭔가 이렇게는 경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숙제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공부가 하고 싶은 건지 나에게도 목표가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내가 특별히 마음에 뭔가 별 생각이 없는데 그냥 분위기상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누가 시켜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버텼어. 그래서 특목고 같은 데 가버렸네. 근데 거기는 뭐 하루 종일 공부하거든요. 밤 12시까지 공부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도 공부해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든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딱 현실 자각이 돼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누가 시켜서 여기 왔어. 그러면 그거 못 버팁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대단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중1이 이런 생각했다면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때는 공부라는 것보다도 더 먼저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또 시간 있을 때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요. 과목별로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면 상위권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런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이죠. 이미 벌써 고등학교의 과정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선행하는 그 선행이랑 좀 연관된 부분인데 이 선행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안 하고 고등학교 상위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냥 그까지 봤다. 진도를 거기까지 뺐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힘들게 선행을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그 정도 한 친구들끼리의 경쟁이고 또 그 안에서 누군가는 진짜로 꼼꼼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진도만 뺀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무조건 다 선행해야 되나요? 글쎄요. 정말 어떤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까지의 선행은 해야 됩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실 건데 저는 성향상 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선행은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선행은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좀 늦었지만, 그러니까 남들 선행할 때 내가 안 했지만 나는 정말로 원하는 게 있고 정말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게 정말 튼튼해요. 그러면 늦게 출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 분야가요. 먼저 출발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가수가 된다 하더라도 더 일찍부터 막 준비한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한 분야에서 먼저 출발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임했는가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는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정말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뭐 다소 약간 철학적인가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준비 방법 및 과목별 전략은 무엇일까요?를 저의 마지막 질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특목고 자사고가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예, 이렇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로 내가 저기 가서 배우고 싶은 게 있고 가서 내가 1등을 못 하더라도 가서 정말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 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댓글 보니까 이제 그거 궁금해하시네요. 저의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궁금하시죠? 이렇게 잘 떠들어대는 사람이 자기 아이는 어떻게 공부시킬까? 근데 이 부분도요 제가 좀 슬 알아봤거든요. 뭐 어쨌든 강사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뭐 일타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분야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쓱 알아봤고 저도 포함해가지고 좀 봤거든요. 근데 은근히 아이를 정말 평범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아이도 초등인데 학원은 그냥 피아노 수업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은 뭐 발레, 살 뺀다고 발레 다니고 있고요. 그거 2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학습지, 학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공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제 철학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 철학대로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제가 공부할 거고 공부 환경 만들 거고 공부 습관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혼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고 안 걸어간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이제 자기가 혼자 하면 이건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아이가 깨우치고 나아가기를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뭔가 학원을 보낸다던가 이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는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강의를 슬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이어지는 강의도 당연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저도 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서울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앞으로 또 서울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